네, 딜사이트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는데 우리 여두원 앵커님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단원 선생님께서 오늘 약에 대한 그런 뭔가 대응책으로 종목 좋은 거 주시면 싹 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네, 보세요. 오늘의 종목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테슬라 너무 좋았고요. 팔란티어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확실히 뉴욕은 산타가 온 거 맞을까요? 지금 또 산타도 오고 있고, 또 연말 또 선물까지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큰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근간, 여전히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미국의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M7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세론자들이 하나씩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에서 2025년 S&P 상승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을 강세로 마감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고의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43조 원 규모 SRT거든요. 이게 중요 위험 거래 상품인데, 이 부분이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되는 그 우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주식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좋고 유동성 유입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4년 내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경기 호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하나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그 마감했던 섹터들 보면 결국에 크게 우려스러운 수가 없었어요.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 반도체 요쪽 섹터만 약했을 뿐, 전기 수소차가 강세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암호화폐 특히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대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또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산타 선물로 테슬라의 충전기 보급, 이 부분이 결국에는 테슬라에 또 급등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라든가 ARM, 브로드컴,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테크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동안 강세, 계속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했던 그 연료전지죠. 퓨얼셀 에너지가 약세를 보였고, 엑시큐어, 이걸 시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ETF 시장을 보면 약한 섹터가 없어서 다 강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좋았고,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우주항공, 반도체, 이렇게 굉장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공지능 섹터들은 2025년도에 꼭 우리가 편입해야 될 포트폴리오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머스크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1월 21일까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테슬라, 머스크 관련주들은 역시 1월 22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팔란티어 테크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애플 역시도 이제 신고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 테슬라가 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의 입지가 좋아질수록 공화당이라든가 견제 세력들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3일 하락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고점 돌파 488달러 54센트 고점 돌파할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이슈도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성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결국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에 미국 M7 주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양자암호 섹터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섹터 역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긍정적인 여론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브로드컴 역시도 급락하는 조정을 보였지만 결국에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7달러 수준만 지켜준다면 브로드컴 역시도 251달러 88센트 고점 돌파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M7주들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조정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 쪽들을 보면 결국에는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이런 쪽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역시도 계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천연가스 쪽만 이런 부분들을 반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비트코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고점 돌파하는 그런 고점을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1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암호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내성 암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M7 기술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역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 번 이슈가 됐을 때는 상승 탄력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그만큼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트럼프 취임까지는 미국 주식들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지만, 자 이제 한국 증시로도 우리가 자금 이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는 크리스마스에도 개장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이었으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은 똑같아요. 지난 24일 날 같은 경우는 결국 2025년도에 특별국채 598조를 발행하겠다. 역대 최대거든요. 유동성 공급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이것이 기결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마감한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 다시 대두됐어요. 미국이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한다. 이건 이미 엔비디아 이슈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부실 그리고 부동산 업종의 디폴트 경고, 요 부분 부동산 정책의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서 이런 우려감들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4월 양해까지는 큰 부담 없이 박스권으로 보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애매하게 지금 시장에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조를 보였던 국내 시장, 과연 연휴를 지난 연말까지의 움직임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산타랠리가 오고 또 연말 랠리까지 기대하려면 가장 큰 부분이 원달러 환율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룸통,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 확정 이것으로 인해 또 밸류업 정책을 강화시키겠다. 이것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매도를 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외화부채 232조 이 부분이 이미 1,430원 수준에서 환차손 우려가 부각된다라고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1,460원까지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1,460원을 장중에 돌파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 그때 당시는 서프라임 모기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에서 원화 약세는 불가피했겠지만 지금 1,460원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도 있고 결국에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돈맥 경화라고 하죠. 기업들의 파산과 금융권 부실 증가 이런 부분인데 단편적으로 굉장히 국내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 지금 유튜버에서는 나라가 망한다, 제2의 IMF다 대부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방송으로 잿빛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그 근거들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채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2025년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 만기되는 채권이 회사채 자금이 50조 원이에요. 1분기에 26조 6천억, 2분기 때 23조 2천억.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 역시도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 1분기 때 상반기 때 SK그룹과 롯데그룹, LG그룹이 14조 원의 회사채 차환 발행이라는 상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가계나 기업 부채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다면 이제 돈맥 경화가 더 심화되면 결국에는 성장이라든가 기업들의 위험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런 근거로 해서 제2의 IMF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결국에 돈의 IQ는 천이고 남들이 우려했던 악재는 결국 대부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측된 위험은 대응 가능한 그러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휩쓸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2,400조 원에 달하는 해외 주식이라든가 자산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국내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 주관적이고 막연한 희망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제일 크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온 시점에서 1,460원을 돌파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MB 정부, MB노믹스 낙수 효과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서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연말 랠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정치적인 위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당리당략에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 위험한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정책의 신뢰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조금 어려운 국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폭락이라든가 국가 부도 이런 것들은 없다. 남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 제일 두려워할 때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정을 받더라도 겁을 내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겁은 안 내지만 선뜻 시장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죠.
여전히 좋지 않아요. 제일 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은 마켓머니 펀드를 믿고 갔는데 마켓머니 펀드가 지금 3거래일 동안 빠져나간 게 10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177조 2,500억, 200조 원에서 무려 23조 원이 빠져나가는 게 대략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일단 예탁금이라든가 CMA 이런 쪽들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가 지금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유동성 냉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주가는 본질 가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요걸 보시고 겁내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 쪽을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수익증권 역시도 대략 62조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불균형하고 유동성에 유출이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클 수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이슈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머스크 이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1월 20일까지는 이쪽을 집중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들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 처리법, 이게 통과된다면 인공지능 쪽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부임해요. 그럼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여행 관련주들, 이런 것도 움직일지 보고, 그 다음에 국가관광전략회의, 지금 계엄 선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AF 혼합 의무제도가 있어요. 뭐 이게 다이오 항공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거는 첫 번째는 트럼프 관련이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도 트럼프 쪽이고, AI도 트럼프 쪽이고, 그 다음에 양자 섹터들, 양자암호 섹터들,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보자. 그러면 오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율주행과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요것들이 쉬어갈 때 양자 섹터와 바이오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계속해서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한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의 모멘텀 오늘 테마적으로든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핫 이슈 종목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일에 공략한 SOS랩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밟고 있고요. 지난 23일장 공략했던 HFL도 흐름이 좋습니다. SOS 랩 같은 경우 우리 흔들림 없이 한번 15,000원까지 들고 가자.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한 11,600원 전후까지는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580원을 지켜주면 흔들림 없이 목표가 15,000원 유지하고 오늘 역시도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가 급등한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또 움직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SOS 랩은 목표 주가 우리 15,000원 상향시켜드렸죠. 요거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기 위해서는 오지라든가 육지 같은 저궤도 이동 즉 통신의 그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통신 섹터들은 2024년도 굉장히 그 투자를 급감했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HFL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84억 적자에서 168억 적자로 확대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주들은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인데 이제 2025년도부터 미국의 프론톨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의
해외 수출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매출은 4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44억 흑자 전환할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최근 에티포스와 사업 제휴를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율주행이 움직였을 때 HFR 역시도 하나의 엮일 수 있고 또 통신에 대한 이 모멘텀도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HFR 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 주가 19,400원 1차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공략해 볼 핫이슈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자율주행 쪽하고 로봇 쪽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자율주행은 이미 포트폴리오 계속 편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로봇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한번 움직였다가 왔는데 오픈 AI가 로봇 영역으로 영토를 확정한다. 자체 개발 또는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픈 AI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미리 움직였던 클로봇이라든가 뉴로메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젠 RNM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건 한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로봇을 봤으면 좋겠어요. 클로봇은 지난 금요일 급등 나왔고 대량으로 긴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간에서 빠졌거든요. 그럼 이게 평균가 수준 지켜주면 요건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7,400원부터 오늘 시초가는 매수하자. 7,400원까지 빠지다가 겁내지 마시고 매수하고 손절은 6,900원 이탈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0,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이슈 종목 토픽은 클로봇으로 정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9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은 다니까 특징적인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CES 2025 행사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AI 비서의 무한 진화, 자율주행차, 여기서도 맹활약한다.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장 마감 무렵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움직이는 거는 자율주행 섹터가 되겠죠. 스마트 레이더라든가 SOS 랩이라든가 퓨런티어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는 좀 식상은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시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다니까 특정인 종목도 AI 쪽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다시 한번 핫이슈 토픽은 클로봇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